안녕하세요. 훈이의 입시포트의 훈이입니다. 제가 요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입시 요강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입시 요강을 읽는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입시 요강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걸러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입시 요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입시 요강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빼내서 읽어서 그리고 그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좀 가지고 대입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나 부탁들을 제가 좀 상담하면서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요 영상을 찍게 됐어요. 설명을 뭐 오래 하진 않을 거고요. 네. 간단하게 그래서 입시 요강을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가천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본 계획이라고 돼 있는 것과 입시 요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입시 요강은 전체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입시 요강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기본 계획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페이지서부터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모집 인원을 보는 게 좋아요. 모집 인원을 보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전형들과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빠르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경영학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은 경찰행정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지금 둘이 지원하는 학과의 전형에 있어서의 지원이 되는 전형과 안 되는 전형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여자 전형이 있지만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원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사회기여자 전형으로는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경영학부는 농어촌 교과 전형의 인원을 2명을 선발하는 게 배정이 돼 있는데 경찰행정학과는 농어촌 교과 전형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경찰행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회 전형에서 이렇게 선발 인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잘 모르는 경우 경찰행정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농어촌이라던가 또는 사회기여자 전형 또는 교육기회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 학생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시 요강을 볼 때 어디부터 보냐면 이렇게 수시 모집 인원부터 먼저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가 경찰행정학과라서 경찰행정학과를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학생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이렇게 지금 5가지 전형이 있네요. 농어촌 종합전형, 그 다음에 가천 바람개비,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우수자, 논술 전형.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형 안에서 세부 전형으로 나누어지지만 같은 전형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지역균형 전형을 쓰지 않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만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4개 전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농어촌 전형을 쓸 수가 없는 학생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개 전형이 남게 되고, 근데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준비를 안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천대학교를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경찰행정학과로 쓸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가천 바람개비 전형, 이렇게 두 개 전형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전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위로 돌아가서 모집 시기별 모집 전형이라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축약된 내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학생이 쓰려고 했던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었죠. 그렇죠?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가천 바람개비 전형의 경우 서류와 면접,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2단계 면접이 비중이 50%나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내용을 기본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했다면 다시 세부 전형을 확인을 해보면 돼요. 내용을. 자,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금 전형의 구성이 교과 80%, 비교과 20%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비교과가 주로 반영이 되는데, 주로 반영되는 비교과는 이런 경우 출결과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결과 봉사가 반영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교과 성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출결과 봉사의 비중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지원 자격.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고교 졸업자에만 한한다라고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 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자연계열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의 경우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얻은 등급의 1등급을 상향해서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당연히 반영하는 영역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 과목을 선택하느냐, 두 과목의 평균이냐. 자, 요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었어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종합전형에 해당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과연 1단계에서 몇 명의 인원을 뽑느냐. 지금 여기 보면 4배수라고 돼 있죠. 지원자의 4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에서 선발을 하고, 그때 서류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 이때 서류 평가라는 거는, 자, 요거는 다면적 종합 평가예요.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상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다 분석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1차로 선발을 한 다음에 1단계에서의 점수 50%와 면접의 점수 50%가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1단계를 통과하면서 내가 성적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면접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를 잘 해간다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봐야 되는 거는 성적이 반영되는 부분. 학생부 교과과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올려서 다시 한번 학교생활기록부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요 부분을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영 교과,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을 할 거고, 그때 교과목별로 반영 비율이나 또는 학년별 반영 비율, 이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년별 가중치는 없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5%서부터 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는
교과별 상위 5등급이라고 5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영역이라고 했을 땐 국어 영역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과목들 중에서 5개의 과목, 성적이 높은 5개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 그렇다는 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포기하지 않고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하는 방법까지 내용을 봤다면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노트라던가 아니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시로 내가 보면서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형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집중해서 성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수능 최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런 계획안을 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면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진로에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입시 요강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입시 요강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나 또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자, 여기 보이는 제 블로그 주소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설명을 다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